체력은 약하지만 주변 동료들을 도와주는 역할의 서포트. 작업은 밝은 회색, 검은색만 사용해 안녕하세요, 라이트박스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시간에는 판타지 게임이 아닌 액션 게임들 중 오버워치나 에이펙스 레전드 혹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슈터 게임들에서 캐릭터 썸네일 스케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슈터 게임에 나오는 여러 캐릭터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해 보자면, 게임 세계관에 따라 매우 많은 수의 여러 캐릭터들이 각자의 스토리를 지닌 채 등장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달리 딱히 정해진 캐릭터는 없지만 몇몇 병과로 분류되어 그 병과가 클래스가 되어 플레이어 캐릭터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더 다양한 형태로 분류해 볼 수도 있으나,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캐릭터의 스토리를 지닌 여러 캐릭터 중심의 세계관으로 개발된 슈터 게임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만한 유명한 게임인 오버워치나 에이펙스 레전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해당 게임들에서는 등장하는 캐릭터가 매우 다양하고 캐릭터의 개성이 많이 묻어나며 스킬이나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외형적 특색이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액션 슈터 게임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액션이나 스킬이 화려하고 현실에 등장하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류를 사용해 게임 플레이를 시원시원하게 만들어 플레이어가 온전히 몰입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제작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배틀그라운드나 배틀필드와 같은 게임들은 그와 반대로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지 않고 체형이 똑같은 외형의 캐릭터에 착용하는 장비에 따라 특정 병과의 특징을 나타내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캐릭터의 외형 및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피격 판정이 달라져 게임 플레이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현실에서 사용하는 무기를 주로 채택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든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들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깊게 파고들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그런 내용을 모두 전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뉜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캐릭터 컨셉 아트를 제작하는데 크게 문제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로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 세계관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죠. 이 경우 이전 강의들과 비슷하게 썸네일 스케치를 작업하면 되는데, 이때는 직업군으로 캐릭터가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캐릭터가 스킬이나 액션을 중심으로 그 특징이 명확하고 고유하게 설계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에 맞춰 그 캐릭터의 캐릭터성에 걸맞은 썸네일 스케치를 그리면 됩니다. 이때는 게임 밸런스에 문제되지 않는 한 캐릭터의 외형적 제한사항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편하게 디자인하면 되는데요. 이 경우 보통 기본적으로 컨셉 디자인 문서가 세부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기획 파트에서 미리 캐릭터의 플레이 특징이나 스킬, 사용하는 무기를 설계하고 개발 시간이 허락된다면 더미를 이용해 실제로 게임 플레이를 미리 해보면서 플레이어들의 상성관계를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틀을 마련 후 바로 컨셉 디자인 문서를 제작해 아트파트로 넘기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는 아트 파트에서 썸네일 스케치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 플레이 단계의 기본 플레이 기틀에 따라 미리 설계된 캐릭터들의 특징이 명확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각 캐릭터들의 기초 외형을 썸네일 스케치로 작업하면 됩니다. 또는 경우에 따라 이렇게 프리 프로덕션 단계의 캐릭터 썸네일 스케치를 건너뛰고 이미 기획 파트에서 정해진 해당 캐릭터의 컨셉 디자인 문서에 따라 캐릭터의 특징에 맞춰서 바로 프로덕션 단계의 캐릭터 스케치를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시점이 진짜 게임 개발 초기, 즉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프리 프로덕션 단계인 경우라면 미리 정해진 기획 문서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양한 캐릭터를 러프하게 제안해 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고, 그 요청에 따라 다양한 아이디어의 캐릭터 썸네일 스케치 작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혹은 기획 파트에서 정말 시간이 없거나 인원 구성이 올바로 세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아트 파트에서 선행하여 자유롭게 캐릭터성을 부여한 썸네일 스케치를 다량 제공해 주고, 거기서 선정된 몇 개의 캐릭터에 기획 파트에서 살을 붙여 캐릭터성을 살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프로젝트별로 취해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쉽게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요. 모든 프로젝트마다 다 각각의 고유한 개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일의 흐름이 이와 같은
같다는 것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케바케임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직접 겪어봐야 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요점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 정해진 것들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캐릭터에 대한 아이디어를 첨부하여 썸네일 스케치를 그리면 될 것이고요. 프로덕션 단계라면 기획 파트에서 이미 정해놓은 각 캐릭터들의 고유한 특징들이 있을 것이라서 그에 맞춰 캐릭터 컨셉 스케치를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 경우는 캐릭터 실루엣만 그리는 썸네일 스케치보다는 그보다 더 상세한 디자인이 들어간 형태로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요청에 맞춰 캐릭터 디자인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약해보자면 여러 캐릭터가 등장하는 세계관일 때는 기획서가 있으면 기획서 내용대로 여러분들께서 썸네일 스케치 작업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등신비 역시 자유롭게 하시고 디자인에 있어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썸네일 스케치를 통해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시면 되니 편하게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썸네일 스케치 작업은 기본적으로 그 캐릭터의 특징과 성격이 잘 드러나 보이도록 그려주시고 앞서 알려드렸던 도형화 7:3, 8:2, 9:1 비율로 알맞게 배분해 캐릭터 디자인 작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작업했었던 썸네일 스케치 이미지를 바탕으로 설명을 잠시 드릴게요. 이 경우 기본적으로 기획에서 어떤 디테일한 설정 문서가 없고 대략적으로 5가지 정도 캐릭터의 방향성만 결정되어 있어서 해당 방향성에 맞게 자유롭게 스케치하였는데요. 각 방향성은 일반적인 온라인 슈터 게임의 직업군을 기준으로 삼고 작업을 했습니다. 체력은 약하지만 힐링이나 각종 버프로 주변 동료들을 도와주는 역할의 서포트, 공수 밸런스가 좋은 일반적인 만능 공격수인 어설트, 원거리 저격 공격에 탁월한 스카우트, 느려서 행동이 굼뜨지만 거대하고 묵직한 파워형 무기를 주로 들고 방어는 물론 파괴적인 공격을 위주로 하는 디펜더, 은신에 특화된 트래커 라는 컨셉으로 그려진 이미지들인데요. 작업을 하기 전 해당 클래스에 따라 캐릭터의 성격이 잘 드러난 모습이 쉽게 각인되었으면 해서 캐릭터 뒷 배경에 특정 형태의 도형도 그려 넣었었는데요. 서포트 같은 경우 홍당무와 비슷한 모양의 배경 도형 이미지처럼 캐릭터가 토끼를 베이스로 디자인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뒷 배경 도형 이미지가 둥글둥글하고 귀여운 캐릭터에 잘 어울리죠. 어설트는 마름모를 이용해 배경에 깔아주었는데요. 저는 이 어설트형 캐릭터가 무언가 딱딱하고 차갑고 경직된 느낌을 주고 싶었기에 마름모를 이용해 그러한 캐릭터의 성격을 드러내 주었답니다. 마찬가지로 남은 세 클래스에도 각각의 도형들로 이 클래스 캐릭터들의 성격을 쉽게 느낄 수 있도록 보조하여 그려주었는데요. 자, 이렇게 뒷 배경의 도형을 끄고 켜고에 따라 느낌이 확 달라지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썸네일 스케치만으로 그 캐릭터의 성격을 완전히 전달하기 힘들 때 사용하면 좋은 방법이겠죠? 여러분들께서도 실무 작업에서 이렇게 뒷 배경을 선이나 도형으로 보조해 그려보세요. 분명 해당 캐릭터의 캐릭터성을 더욱 부각시켜 줄 거예요. 이러한 작지만 간단한 보조 역할을 하는 디자인을 추가만 하더라도 여러분의 작업물은 아마도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톤으로 스케치를 그린 것이 아니라 세 톤으로 스케치를 진행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때 썸네일 스케치 작업은 밝은 회색, 검은색만 사용해 스케치를 했어요. 먼저 베이스색으로 회색이나 검은색을 선택해 각 캐릭터의 클래스에 맞게 체형과 캐릭터성이 느껴지도록 자세를 취하는 이미지로 그려주었고요. 그 이후 이렇게 특정 장비나 다른 특색을 다른 밝기의 색으로 선택해 그려주었어요. 어때요? 하나의 색으로만 썸네일 스케치 작업을 진행할 때보다 더 캐릭터성이 살아나고 각각의 컨셉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이렇게 한 톤이 아니라 세 톤으로도 썸네일 스케치 작업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 생활을 쭉 오래 하면서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어느 순간 무료해지는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매번 그리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도 그림을 그려보면서 더 재미있게, 더 신나게 작업을 하면서 리프레시 한다면 그림을 그리는 재미가 더 올라갈 테니 항상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연습도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런 행동들이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는데 많은 도움과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활용되어 여러분이 그림을 오랫동안 꾸준히 그릴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